최용신 배움터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할 것은 드디어 플럭스와 다이버전스와의 관계 또는 다이버전스 정리 또는 가우스 정리, 그것에 대한 기초를 할 것이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다이버전스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럭스와 다이버전스. 먼저 P 벡터의 플럭스라는 것은 P.DA. 여기서 P 벡터의 플럭스 파이 P에 대해서는 앞 시간에 했지요. 앞 시간 강의 여기를 클릭해서 보시고 오셔야 이번 시간 강의가 제대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앞 시간에 이어서 계속된 강의입니다. 자, 플럭스 의미를 우리가 앞 시간에 할 적에 모든 벡터의 플럭스는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면 DA 방향으로 P 벡터가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돼. 또 다른 한편으로는 P 벡터가 면 DA 방향으로 방출되고 있다, 유출되고 있다, 발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할 것이냐라는 것은 그때그때 문제마다 다르겠지요. 이것이 플럭스 공통점이야. 어떠한 면이 있으면은 그 면의 면 방향인 N캡이 있고 이 면을 통하여 빠져나오는 P 벡터가 있다. 그리고 플럭스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P 벡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플럭스 의미 자체가 또 달라지거든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 우리가 앞 시간에서 했다시피 P 벡터라는 것은 속도 V가 되어지면은 단위 시간당 면적 DA를 통하여 유출되는 유체의 부피가 되어졌죠. 만약에 P 벡터가 E 벡터가 되어지면은 이 .DA는 무엇이 될까? 면적 DA를 통하여 빠져나가는 전기력선의 개수, 그렇게 되어졌죠. 그런 식으로 이 P 벡터가 뭐냐에 따라서 플럭스의 의미는 차이가 존재해요. 그러면 그 차이는 경우마다 다르다고 했죠. 그래가지고 방금 얘기했다시피 V.DA, E.DA 이것들의 의미가 각자 다르다고 앞 시간에 했습니다. 이것이 앞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고, 이번에는 이 플럭스 파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 다이버전스 의미를 제대로 아는 것하고 관련이 되어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십시오. P.DA라는 것은 말 그대로 면적 DA를 통과해 나가는 P 벡터의 플럭스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D.P 그렇게 나타내 줍니다. 왜? 이 면적이 미소하기 때문에 미소한 플럭스 같은 경우는 앞에다가 D를 붙여주는 것이 미적분학에서의 관례죠. 그래서 D.P, 즉 미소 플럭스 파이 P가 만약에 0보다 컸다 그러면은 그것은 어떻게 해석이 되어지냐면은 M 방향으로, 즉 면적 방향으로 P 벡터의 방출 성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왜? P.DA가 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P 벡터의 면적 방향 성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면적 방향이라는 것은 그 표면의 수직한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면적이 있다. 그러면 이 면적의 수직한 이것이 바로 면적 방향이죠. 고로 이 면적 방향으로 P 벡터의 성분이 있다, 그 말은 이 P 벡터가 최소한 코사인 세타를 취해줬다고 했을 적에 이 P 벡터의 M 방향 성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if 미소 플럭스 파이 P가 제로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면적 방향으로 P 벡터의 방출 성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래? D 파이 P가 제로이다. 그 말은 P 벡터하고
면적 방향 벡터하고 서로 90도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이러한 면적이 있다. 이 면적에 수직한 이것이 면적 방향이야. 그런데 P 벡터가 이 면적 방향에 수직하기 때문에 P 벡터가 눈꼽만큼도 이 면을 통해서 빠져나와, 안 빠져나와? 안 빠져나오죠. 바로 이 면의 표면에 평행하게 옆으로는 갈지라도 이 면을 관통해서 빠져나오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P 벡터가. 그러면은 if d 파이 p가 0보다 적다,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이번에는 P 벡터가 면적 방향으로 성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의 반대 방향, 즉 마이너스 m 방향으로 P 벡터의 방출 성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또 높아시면서 적어 놓는데 면적 벡터 dA 있죠. 이것은 크기는 da이고 방향은 n캡이요. 이렇게 약속해 주고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n캡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고로 플럭스 d 파이 p가 0보다 적다 그 말은 마이너스 m 방향으로 P의 방출 성분이 존재한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쪽이 면적 방향이야. 그런데 이 P 벡터가 눈꽃만큼도 이쪽으로 안 빠져나오고 전부 다 어때? 이 면적의 반대 방향으로 빠져나가고 있죠. 그럴 적에 플럭스가 뭐이 된다? 0보다 적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떠한 면을 정해놓고 그 면에서의 플럭스를 체크를 했잖아요. 그런데 입체 같은 경우를 보면은 모든 입체는 표면이 있잖아요. 그 표면 각각의 미소 표면마다 면적 벡터가 존재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를 간단히 하기 위해서 직육면체를 고려를 해봅시다. 고로 직육면체의 폐곡면상에서 플럭스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자 그 말이에요. 직육면체라는 것은 이런 거죠. 고로 이 직육면체의 폐곡면은 어떤 것이 되어질까? 바로 이 직육면체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표면들이 있죠. 그 표면들이 폐곡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알기 쉽게 이 직육면체를 전개도로 이렇게 딱 그려 놓았어요. 맨 위에 있는 이것이 즉 5번 면이 이것은 맨 위에 있는 면이고 2번 면은 맨 뒤에 있는 면이고 4번 면은 좌측에 있는 면이고 6번 면은 맨 아래 면이고 1번 면은 바로 이 앞에 있는 면이고 3번 면은 우측 면이죠. 지금 따지고 있는 것이 폐곡면상에서 플럭스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봅시다. 이 밑에는 폐곡면상의 플럭스 의미를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직육면체가 공간상에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는 벡터 필드, 즉 벡터 장에 대해서 면적분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봅시다. 여러분들 파이 p, 즉 P 벡터의 플럭스를 보려고 한다. 이 P 벡터의 플럭스가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입체 자체가 미소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d 파이 p라고 적어줘야 되겠지요. 그렇게 적어줄게요. d 파이 p. 그러면은 d 파이 p는 이 벡터장 P에다가 닷트 da 해주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은 이 표면에 있는 곳에서의 P 벡터를 알아가지고 그 P 벡터와 미소 표면을 서로 곱해주는 것이 되어지죠. 어떤 성분들만, 미소 표면에 수직한 P 벡터의 성분들만이 그것이 바로 내적의 의미잖아요. 고로 이 직육면체에 대하여 플럭스를 구하기 위하여 일일이 이것을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1번면, 2번면, 3번면, 4번면, 5번면, 6번면 그 각각에 대해서 이것을 다 계산을 해줘야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P1.TA1 이것은 1번 면에 대한 플럭스고 이것은 2번 면에 대한 플럭스고 쭉 가서 6번 면에 대한 플럭스까지 다
다 합쳐주면 되어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P라는 것은 벡터장이에요. 벡터장이기 때문에 공간상에 존재하고 있어. 그런데 1번면 DA1에 대해서는 P 중에서도 1번면에서의 벡터장 P1을 답변시켜줘야 되겠죠. 여기서 P1이라는 것은 1번면상에서의 P벡터, 그걸 나타내고 있어. 그렇다면은 P2는 당연히 2번면상에서의 P벡터이고, 그러면은 DA 벡터를 우리가 이러한 좌표계상에서 정해 주도록 합시다. 자, 1번면 같은 경우는 이 맨 앞에 면이죠. 이 맨 앞에 면이단 말이야. 이것 같은 경우는 면적 방향이 어떤 방향입니까? 입체이기 때문에 표면에 수직한 외향 방향이요. 즉, 바깥을 향하는 외향 방향이다. 그 말이야. 고로 이 1번면 같은 경우는 면적 방향이 X방향이잖아요. 고로 1번면 같은 경우는 면적 방향은 X방향이고, 면적의 크기는 이것은 DY이고 이것은 DZ이죠. 고로 DY, DZ, X캡, 이것이 1번면에 대한 면적 벡터가 되어지겠다. 그 다음에 2번면 같은 경우는 DA2죠. 2번면 같은 경우는 이 뒤에 있는 거죠. 이 뒤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면적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죠. 표면에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 크기는 이쪽이 DY, 이쪽이 DZ이기 때문에 DY, DZ에다가 면적 방향은 마이너스 X 캡, 그렇게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3번면에 대해서는 3번면은 오른쪽 면이죠. 오른쪽 면에 대해서는 면적 방향이 Y축 방향이죠. 그리고 면적의 크기는 바로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니까 이 거리는 dx, 이 거리는 뭐야? dz, 그렇게 되어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적어 놓는다면은 이것은 dy가 되어지죠. 이것은 dx가 되어지고 이것은 dz가 되어지죠. 그런 식으로 해서 4번면, 5번면, 6번면에 대해서도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여기서 if pk 닷 dak 닷, 여기서 K란 것은 여기에서 보면은 1번부터 6번이 되어지겠죠. 고로 pk.dak가 0보다 더 크다.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면적 방향으로 P벡터가 빠져나오고 있다. 그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pk.dak 이것이 0보다 크다. 이 말은 dak 면을 통하여 pk가 표면 밖으로 유출되었다. 그걸 나타내고 있지요. 왜? 이것이 0보다 크다라는 말은 pk가 dak, 즉 면적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면적 방향은 어때요? 표면에 수직한 바깥 방향이기 때문에 바로 pk.dak가 표면 밖으로 유출되어졌다. 그걸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어떤 표면으로? dak 표면으로. 이번에는 if pk.dak가 0보다 더 작다. 이것은 무엇을 나타낼까? 바로 dak 면을 통하여 pk가 표면 안으로 유입되어졌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죠. 이 해석이 왜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가 중요해.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들. 자, 입체가 있으면은 입체 같은 경우는 표면에 수직한 것이 면적 방향이라 했잖아요. 고로 pk와 dak가 0보다 크다면은 면적 방향으로 pk가 빠져나온 성분이 있다는 말인데 0보다 더 작다고 했기 때문에 면적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pk가 나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면적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나간다. 이 위의 면을 본다면은 면적 방향으로 pk가 나간다면 바로 이렇게 될 것인데, 면적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pk가 간다라는 말은 바로 이 부피 속으로 pk가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즉, 이 입체의 표면 안으로 또는 부피 안으로 pk 벡터가 들어가고 있다. 그걸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고 있다 또는 안으로 유입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pk.dak가 0이다. 이 말은
DAK면을 통하여 PK가 표면과 평행하게 지나기 때문에 유출도 없고 유입도 없다 그 말이야. 즉 부피 밖으로 빠져나간 것도 없고 부피 안으로 들어온 것도 없다 그 말이야. 무엇이 PK의 성분들 아무거라도. 고로 이런 경우는 바로 어떤 경우가 되냐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맨 위에 면 있잖아요. 맨 위에 면 같은 경우는 만약에 PK가 맨 위에 면에서 이렇게 가버렸다, Y방향으로, 그러면은 이 PK가 이 속으로 들어간 거 있어 없어? 들어간 것도 없고 나온 것도 없죠. 여기서 이렇게 스치듯이 가면은, 고로 PK.DAK가 0이다 이 말은 DAK면을 통하여 PK가 표면과 평행하게 지나기 때문에 유출도 없고 유입도 없다 그 말이에요. 무엇이 PK 벡터가? PK.DAK가 0보다 더 크다라는 말은 PK의 성분들 중에서 어떤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온 성분이 있단 말이고, 이것은 표면 안으로 들어가는 PK 성분이 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어때? 표면과 평행하게 지나기 때문에 들어간 것도 없고 나간 것도 없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만약에 유체가 여기서 이렇게 오고 있다, 즉 Y축 방향으로 오고 있다, 그러면은 위의 면에 대해서는 PK.DAK가 뭐요? 제로죠. 즉 이 유체가 이 표면과 평행하게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 표면을 전혀 관통한 것도 없잖아요. 그 다음 유체가 이렇게 오고 있다라고 했을 적에 좌측면, 즉 4번 면에 대해서는 면적 방향은 바깥인데 유체의 속도는 이쪽을 향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P4.DA4가 뭐예요? 0보다 작죠. 0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4번 면을 통해서는 이 속도 벡터 V가 이 부피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 말이야. 오른쪽 면, 즉 3번 면에 대해서는 만약에 유체의 속도가 이렇게 오고 있다면은 3번 면에 대해서는 면적이 오른쪽 방향이고 유체의 속도도 오른쪽 방향이기 때문에 이럴 적에는 P3.DA3가 0보다 더 크죠. 왜? 표면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즉 말해서 4번 면을 통해서는 PK에 해당하는 것이 여기서는 뭐예요? 속도 V가 되어지죠. 속도 V 벡터가 4번 면을 통해서는 부피 안으로 들어오고 3번 면을 통해서는 부피를 통하여 바깥으로 나가고 있고, 그걸 나타낸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는 각각 그 면에 대해서만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는데, 이제 전체 면을 다 합쳐준 것, 즉 여기서는 폐곡면이 이렇게 되어져 있죠. 동글뱅이 쳐졌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소 직육면체에 대한 전체 면에 대하여 그 플럭스를 계산했기 때문에 D자를 붙여줄게요. D 파이 P, 이것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전체를 다 합쳐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금 보다시피 이것들은 전부 다 그 값이 양수거나 음수거나 제로거나 이 세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잖아요. 무엇이? 이것들 각각의 값들이 가질 수 있는 경우 수가 양수거나 음수거나 제로거나 이것들 중에 한 가지다 이거야. 그러면 봐보십시오. 이것들을 다 합쳐 놓으면은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이 되어지냐면은, 보세요. 부피에서 유출되는 플럭스, 부피에서 유출되는 플럭스 같은 경우는 이것들 값들이 어떤 것들만 모아놓은 겁니까? 값이 플러스가 된 경우만을 모아놓은 경우죠. 이것들 값이 플러스이다 그 말은 표면 바깥으로 플럭스가 빠져나간다 그런 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D 파이 P는 부피에서 유출되는 플럭스, 그것에다가 또 뭐요? 만약에 이 값들 중에서 음수가 나온 게 있다 그러면은 오히려 바깥에서 이 부피 안으로 뭔가가 들어온 경우가 되어지죠. 고로 부피 안으로 유입된 플럭스를 빼준 것이 바로 전체 폐곡면에 대한 플럭스가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것을 이해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앞부분으로 가서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것을 다 계산해 놓은 것은 이것들 각각이 가질 수 있는 경우 수 세 가지, 즉 이것들 값이 플러스이거나 마이너스이거나 제로이거나 그러한 경우를 통틀어서 여기에다 다 적어줬어. 그러면 이것들 값들 중에서 플러스인 것들이 있고 마이너스인 것들이 있고 그러겠지요. 그러면 플러스인 것들은 어떤 경우입니까? 표면을 통해서 빠져나온 플럭스이고, 또 마이너스인 경우는 표면을 통하여 부피 안으로 들어가는 플럭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통틀어서 계산을 해준 것은 결과적으로 부피에서 유출되는 플럭스, 즉 P.DA 중에서 0보다 큰 것들 빼기 부피 안으로 유입된 플럭스, 즉 P.DA 중에서 0보다 적어진 플럭스, 그렇게 되어지죠. 이제 지금부터 차근차근 또 공부를 해봅시다. if 미소 플럭스인 P.DA, 여기서 P.DA는 지금 어디서 계산하는 경우냐면은 이 미소 직육면체에 대해서 계산한 플럭스야. 고로 미소 플럭스 D파이 P인 P.DA 전체를 다 합쳐놓은 거요. 이것이 0보다 크다. 그 말은 바로 이 말이 0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즉 말해서 부피에서 유출된 플럭스가 부피 안으로 유입된 플럭스보다 더 크면은 이 값이 무엇이 돼? 0이 되죠. 즉 폐곡면에 대하여 플럭스를 계산해 봤더니 그것이 0보다 더 크다. 그 말은 폐곡면을 통해서 나간 것이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만약에 미소 플럭스 D파이 P 이것이 0보다 더 작다. 그 말은 어떤 말일까? 이것이 0보다 더 적던 말이기 때문에 폐곡면을 통하여 나간 플럭스보다 들어온 플럭스가 더 많다.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부피를 덮고 있는 표면에서 순 유입된 P의 플럭스가 있다. 그 말이야. 순 유입됐다는 말은 전부 다 이것들을 다 계산해 준 결과다. 그 말이야. 즉 말해서 유출된 플럭스보다 유입된 플럭스가 더 많아버리면은 이것이 음수가 되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폐곡면을 통하여 유입된 벡터 P의 양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또 이거 한번 봅시다. 만약에 미소 D파이 P가 제로다. 그 말은 어떤 경우가 되어지겠습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다는 얘기가 되어지겠잖아요. 고로 유출된 플럭스하고 유입된 플럭스하고 똑같아 버리면은 그것에 대하여 D파이 P를 계산을 했어. 그 폐곡면에 대해서.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 된다?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볼까요? 여기에 물이 일정하게 오고 있어. 여기에 이러한 미소 육면체를 하나 놨어. 물이 일정하게 왔다가 일정하게 빠져나가 버리면은 여기에 이 플럭스를 전체 표면에 대해서 계산을 한 것이 무엇이 되어지겠습니까? 0이 되겠죠. 즉 말해서 들어온 것만큼 빠져나가 버리면은 플럭스를 계산을 해보면은 빠져나간 양 빼기 들어온 양 그것을 계산을 해보면 어때? 제로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 들어온 만큼 나가버릴 경우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이 육면체 속에 물이 이렇게 들어온 게 그대로 다 나가버렸다. 그러면 이 육면체 속에 물을 빨아들여 푼다거나 또는 물을 바깥으로 방출시키는 어떠한 소스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들어온 것만큼 다 나가버려 가지고 전체 표면에 걸친 플럭스가 제로가 되어지죠. 다시 한번 전체 플럭스가 제로가 되어졌다. 그 말은 그 표면 속에 플럭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소스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들어온 것만큼 다 나가버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봐볼까요? 들어온 것은 10만큼 들어왔는데 나간 것은 8만큼 나갔다. 그 말은 뭐예요? 육면체 안에 뭔가 몰라도 축적해 놓은 소스가 있다. 그 말이죠. 즉
축적시키는 원인체가 있다 그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들어온 것은 10이 들어왔다면은 여기서 이만큼 축적이 돼가지고 나간 것은 8만큼 나간 것이다 그 말이야. 요번에는 여기서 3만큼 들어왔는데 나갈 때는 10만큼 나가버렸다. 이 말은 무슨 소리일까? 안에 있는 뭔가가 7만큼 더 보내줬다는 얘기잖아요. 고로 플럭스가 제로가 아닌 경우는 이 부피 내 또는 부피를 감싸고 있는 표면 안에 뭔가 소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소스가 플럭스를 증가시키기도 하고 감소시키기도 하고 그런다 그 말이야. 근데 그 소스가 전혀 없으면은 플럭스가 뭐가 될까? 제로가 되지. 들어온 만큼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고로 여러분들 보세요. 플럭스가 제로라는 말은 소스가 없다 그 말이야. 어디에? 육면체 속에 또는 육면체를 이루고 있는 폐곡면 속에 또는 육면체 부피 안에 아무런 소스가 없다 그 말이야. 만약에 이 플럭스가 0보다 더 커버렸다 그 말은 그 폐곡면 속에 소스가 있다. 소스가 있어가고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내뿜어주는 뭔가가 있다. 그 소스가 있다 그 말이야. 0보다 작다라는 말은 들어온 것 중에서 얼마만큼 잡아먹어버리는 소스가 있다 그 말이에요. 고로 들어온 것보다 나간 것이 더 작다 그런 경우야.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 플럭스하고 다이버전스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원 XYZ가 있습니다. 이 3차원 XYZ가 있다라고 했을 적에 어떠한 점 XYZ 포인트를 잡았습니다. 지금 이 포인트 있죠? 이게 지금 XYZ 포인트야. 이게 이 포인트가 바로 XYZ 포인트란 말이야. 고로 이 포인트가 이 육면체의 한 가운데가 있어. 그럴 적에 여기서 이 거리가 dy, 여기서 이 거리는 dx, 여기서 이 거리는 dz 그렇게 되어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자, 어떠한 P벡터가 있다. P벡터가 있는데 이 P벡터가 x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dx, 콤마 y, 콤마 z 이 점에서 P벡터를 x, y, z점에서 P벡터와 관련시켜 주려고 한다. 즉, 이 지점에서의 P벡터는 P의 x, y, z잖아요. 그런데 여기 앞에 지점 이 면 있죠? 즉 몇 번 면이냐면은 1번 면에 대해서 한번 봐보십시오. 맨 앞에 면. 맨 앞에 면 같은 경우는 x보다 2분의 1 dx가 더 크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면 같은 경우는 x보다 2분의 1 dx가 작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는 맨 앞에 면 상태에서의 x좌표, 마이너스는 맨 뒤에 면 상태의 x좌표 그렇게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된 P벡터를 우리가 x, y, z점에서의 P벡터와 관련시켜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것을 테일러 급수 전개가 가능하죠. 테일러 급수로 전개를 시켜준다면은 이것은 1차 항까지만 근사시킬 거야. 고로 이것은 P의 XYZ 플러스 마이너스 파샬 P 오버 파샬 X 그리고 2분의 1의 DX 그렇게 되어지죠. 이것에 대해서는 테일러 급수 할 때 했는데 벡터 해석 클적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또 했어요. 그것은 여기를 살펴보세요.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P의 X, Y 플러스 2분의 dy, z 또는 P의 X, Y 마이너스 2분의 dy, z 이것을 X, Y, Z점에서의 P벡터로 테일러 급수 시켜보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어지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Z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 dZ만큼 변했을 적에 이것은 또 이렇게 되어지죠. 이러한 상태에서 이 육면체에 대하여 플럭스를 한번 계산해 보겠다. 그러면은 플럭스, 자 P1.da1 플러스 P2.da2 플러스 또 P3.da3 이거 전체를 다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전체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두 개씩 계산을 할 거예요. 먼저 이것부터 계산해 볼 거예요.
즉 P1.DA1 플러스 P2.DA2 이것부터 계산해 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P1.DA1 플러스 P2.DA2 이렇게 되어지고, 여기서 DA1 벡터와 DA2 벡터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 보다시피 DA1 벡터는 dy dx의 x캡, DA2 벡터는 마이너스 dy dz의 x캡 그렇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쓰면은 P1 마이너스 P2 내적 dy dz x캡 그렇게 되어지죠. 이게 x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x성분만 뽑아내가지고 서로 곱해줘야 되죠. 고로 P1 벡터의 x성분은 P1x, P2 벡터의 x성분은 P2x 그렇게 되어지고 dy dz 그렇게 해주고, 이 내적 표시는 없애져 버리면 되죠. 여기에서 P1x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값입니까? x가 x 플러스 2분의 1 dx에서 값이죠. 왜? P1x 같은 경우는 1번 면에서 P벡터의 x성분이잖아요. 그러면 1번 면은 맨 앞에 면 이거잖아요. 맨 앞에 면 같은 경우는, 즉 맨 앞에 면 같은 경우는 이 한 가운데보다 얼마만큼 플러스 x쪽으로 더 와 있습니까? 2분의 1 dx만큼 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P1x를 계산을 하면은 이때는 x가 x 플러스 2분의 1 dx인 곳에서 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은 여기서 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대로 적어주고, 그 다음에 P2x는 x가 x-2분의 1 dx인 곳이기 때문에 x-2분의 1 dx인 곳은 이쪽을 마이너스 값을 사용하면 되어지기 때문에 이쪽 마이너스 값을 이렇게 해서 썼습니다. 그리고 dy dz는 그대로 적어주고, 이것을 계산을 하면은 파셜 px 오버 파셜 x 해놓고 dy dz 그대로 적어주되, 이쪽에가 dx가 있기 때문에 dx도 적어주죠. 그러면은 dx dy dz는 뭐예요? 이 육면체의 최적 부피가 되어지죠. 이번에는 이걸 계산해 봅시다. 즉 P3.DA3 플러스 P4.DA4 이걸 계산해 보자 그 말이야. 그것을 계산을 하게 되어지면은 동일한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P5.DA5 플러스 P6.DA6 이것을 계산을 해주는 방법도 유사하게 똑같겠지요. 그래가지고 전체적인 P.DA를 계산을 하려면은 이거 계산 결과를 다 더해주면 더해지겠죠. 그러면 이거 계산 결과는 이것이고, 그 다음에 이거 계산 결과는 이것이고, 그리고 Z에 대한 계산 결과는 동일하게 해서 더해주면은 P.DA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이것들을 다 더해준 것이 뭐예요? P.DA요. 즉 폐곡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다 더해주면은 X성분에 대한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플러스 Y성분에 대한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Z성분에 대한 것은 이거 곱하기 이거 그렇게 되어지죠. 이럴 적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다이버전스 P 벡터 그렇게 나타내 줍니다. 다이버전스 P 벡터 이거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dx, dy, dz 이것은 삼중적분이잖아요. 즉 부피, 그것은 간단하게 그냥 d 타우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보통 부피는 볼륨이기 때문에 dv 그렇게도 적어주는데, v라는 것이 속도 v하고 물리학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부피를 이렇게 그리스 문자 타우로 나타내 주는 것을 더 선호하고, 책들에서도 그렇게 나타낸 책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이버전스 의미를 알고 싶다고 했잖아요. 다이버전스 의미를 안다. 그 말은 다이버전스를 어떤 벡터에다가 적용해 줬을 때죠. 고로 이 다이버전스 P 이것은 어떻게 정의가 되어지냐면은 다이버전스 P 이것은, 자, 이것은 스칼라 함수고 이것도 부피 스칼라이기 때문에 다이버전스 P는 d 타우를 요리 넘겨줘 버리면 되죠. 고로 다이버전스 P는 d 타우 분의 1 해서 인티그랄 P.DA를 전체 폐곡면에 대해서 해주면 된다. 여기서 d 타우는 리미트 델타 타우가 제로로 갈 적에 델타 타우 분의 인티그랄 P.DA의 폐곡면에 대한 적분 그렇게 해주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d 타우는
DA들에 의하여 덮여진 부피가 되어지죠. 즉 말해서 이것의 부피는 이 표면에 의해서 덮여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야. 이런 식으로 봤을 적에 이 다이버전스 P 벡터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이버전스의 의미를 알겠다고 이 좌측을 아무리 봐봐야 아무것도 안 떠올라. 삼각형하고 점하고 P가 있구나, 그것밖에 안 보여. 여기서 뭐 벡터 표시를 까먹었네. 이렇게 고로 여러분들이 다이버전스 의미를 알려면은 좌변은 보지 말고 우변을 봐야 되어지죠. 그런데 우변 중에서도 이 d타워분의 1, 이것은 단순한 스칼라 숫자죠. 다이버전스 P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은 인티그랄 P.da를 폐곡면에 대해서 적분해 준 거다 그 말이에요. 고로 여기서 다이버전스 P가 0보다 크다 그 말은 표면을 통하여 빠져나간 플럭스 양이 더 많다 그 말이고, 다이버전스 P가 0보다 더 작다 그 말은 표면을 통하여 빠져나온 것보다 들어온 게 더 많다 그 말이고, 다이버전스 P가 0이다 그 말은 들어온 만큼 다 빠져나가 버렸다 그 말이야. 고로 다이버전스 P가 0이라는 말은 소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아까 소수가 있다 없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P가 0이 아니다 그 말은 소수가 그 부피 내에 있다 또는 폐곡면 내에 있다. 고로 그 소수가 뭔가를 더 퍼내주냐 아니면 삼켜버리냐에 따라서 다이버전스 P가 0보다 크기도 하고 작기도 하고 그랬는데, 폐곡면 내의 소수가 뭔가를 바깥으로 더 퍼내주면은 다이버전스 P가 0보다 크고, 오히려 더 삼켜버리면은 다이버전스 P가 0보다 더 작고, 소스가 전혀 아무 역할도 않고 가만히 있다거나 아예 소스가 없다 그러면은 다이버전스 P가 0이다 그 말이야. 다이버전스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께서 더 깊은 것은 다음 시간에 마지막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 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 이상입니다.